네, 정수기 설명은 이제 많이들 저보다도 더 잘하시고 하실 텐데, 6, 7, 8을 골든 타임이기도 하니까 또 정수기 설명을 들어도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의 치유 능력이라는 책을 조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 만성 탈수 얼마나 많을까요? 자, 만성 탈수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스프링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통계에 따르면 50에서 75%가 만성 탈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탈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고령자에게 탈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유가 갈증 신호를 느끼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고장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젊은이들도 잘못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성 탈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수가 뭘까? 탈수는 단순히 물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서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발열이 있거나 과도한 땀을 흘리면 우리가 급성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수액을 맞고 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지만 이 만성 탈수라는 건 굉장히 더 교묘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거든요. 자, 우리 몸의 60%가 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혈액의 90%가 물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혈액의 90%가 물이고 10%가 적혈구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1%가 부족하다, 물이 1%가 부족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 보시면요, 5%가 부족하다. 그러면 심혈관계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심장에서 이제 피를 내뿜어야 되는데 적은 양의 피를 가지고 온몸으로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요즘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고지혈증이라든가 고당뇨, 당뇨,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5%만 부족해도 굉장히 무리가 가고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해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급사하거나 쇼크거나 열사병이 있거나 순환계가 붕괴되면서 굉장히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자, 그러면 체내의 수분이 1%가 감소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우리 목이 마르다. 이제 처음으로 느끼는 게 갈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갈증이 시작되면 이미 우리가 1%가 부족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피로감이라던가 집중력이 저하된다던가 괜히 짜증이 난다던가 운동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다던가 입이 마른다던가 수변량이 감소하고 색이 진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1%가 감소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1%가 어느 정도일까? 미리 나왔네요. 1%가 어느 정도일까?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60%가 물이고요. 그 정도의 그만큼의 1%가 감소됐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보이시나요? 생수 한 병이에요. 400ml. 그러니까 많은 양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단 생수 한 병, 400ml짜리 생수 한 병만 부족해도 우리가 1% 감소시 느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요. 매일 네, 계속 주기적으로 때때로 계속 마셔드는 게 좋고요. 자, 만성탈수 자가진단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이제 해보시는데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만성탈수신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마른다. 계산해 보세요.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이다. 이거는 첫 소변은 아니고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소변 생각하시면 되고, 하루 6번 미만 화장실 간다. 자주 피로하고 집중력 떨어진다.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을 느낀다. 입이 건조하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손이나 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식후에도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자, 물을 잘 마시지 않거나 커피나 음료를 자주 마신다. 자, 3개 이상이신 분. 3개 이하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개 이하이신 분?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아메이를 하기 전에요. 제가 한 여기서 5가지 정도는 느꼈어요.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정말 입이 건조하다? 이런 거 물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립크림을 굉장히 많이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물부터 마셔주면 1차 치료가 되는 거죠. 자, 만성탈수와 질병. 자, 그럼 어떤 질병들이 생길까? 자, 소화불량성 통증, 두통, 흉통, 요통. 자, 이런 증상들이요. 하물며 비만까지. 자,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물을 마시기보단 약을 먹죠. 약을 먹게 되면 그 약들로 인해서 또 증가가 되고, 물의 이 신호를 받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왼쪽에 소화불량이나 두통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물부터 먹어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빨간색 질병 중에 제가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라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스, 라디오스타 아니고요. 자, 라스, 우리 몸에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은 이 라스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면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라스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 주변에 많으시죠? 자, 대부분의 혈압약 드시는 분의 그 약의 성분을 보면요. 여러 가지 약물이 들어있는데 거의 다가 라스 기관을 활성화를 못 시키게 해주는 약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라스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물만 마셔도 고혈압이 생기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은 가장 자연스럽고 간단한 천연 혈압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은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 생명력을 간직한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우리가 약 알칼리이기 때문에 약 알칼리로 맞춰주는 물을 마셔야 되나? 자, 그럼 우리 이스프링은 어떤 물인가? pH를 약 알칼리로 맞춰주나? 그럼 맞춰준다기보다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수, 바닷물, 강물, 지하수, 이런 오염되지 않은 물은요, 그냥 약 알칼리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 알칼리 물을 그대로 나쁜 거, 그다음에 현대가 발전하면서 생긴 오염물질만 제거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는 거죠.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런 물을 먹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르다 보니까 너무나 잘 걸러서 역삼투압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역삼투압이요. 우리가 다 안 좋은 거 알고 있잖아요. 역삼투압 산성수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장내 마이크로브를 굉장히 힘든다고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 역삼투압물이 생태계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네랄을 역삼투압 물이 모든 걸 거르다 보니까 너무나 깨끗한 물인 거죠. 증류수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다 걸러버리니까 그중에 이제 마그네슘은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숨은 영웅이라고 해요. 그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심장이 안 좋아지는 획기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미네랄을 걸러서 먹으면 안 되고 미네랄이 우리 몸으로 다 들어가야 좋은 물이다라는 게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의 함정이라고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오염된 박테리아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굉장히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정수기 설치를 해주게 됐죠. 그러면서 증류지에 가까운 굉장히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이 깨끗한 물이 물로 인해서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뼈 건강이 무너지면서 골절이 급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깨끗한 물이 우리가 보기에만 깨끗하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미네랄을 거르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알카리수에 대해서, 알카리수, 알카리수 정수기 들어보셨죠? 알카리 이온수기. 네, 우리 되게 좋은 정수기 있어. 제가 이스프링을 알리다 보면 우리 집 되게 좋은 정수기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면 알카리 이온수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알카리 이온수는요, 어, 알카 8점 몇 가지 그 pH 농도가 우리 몸은 7.3에서 7.5가 적당한데 8점대까지 가는 게 만들어주는 게 알카리수거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산성화된 사람이 일시적으로 먹어서 병을 호전시키는 기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계속 건강한 사람이 병을 치료하고도 계속 알칼리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을 알칼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에 있는 위장을 알칼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위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라던가 우리가 뭘 먹었을 때 같이 딸려오는 박테리아라던가 이런 걸 위산에서 살균해 주는데 그런 걸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하는데도 위산이 굉장히 필요한데 pH 농도가 알칼리가 되면서 죽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위산에 계속 뒤엉켜 있어야 우리 몸의 흡수를 높이는데 그런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애들은 위산이 과다한 것보다 위산이 저하돼서 걸리는 병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알칼리 이온수 정수기는 정수기일까요? 의료기일까요? 네, 정수기가 아니라 우린 정수기라고 생각하지만 의료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해서 일시적으로만 써야 되는 정수이고요. 전해 환원수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또 수소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수소술 같은 경우도 수소 활성 수소라고 하죠. 그 활성 수소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물에서 정수기에서 딱 나오자마자 천분의 1초밖에 활동을 못 한대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천분의 1초 만에 마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수기를 쓰면서 우리 굉장히 좋은 정수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플린트 사태라고 2014년에 낙과 독소로 뒤덮인 물을 굉장히 마시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중국 사막 필터가 이제 새로 이제 발견됐죠. 이게 안전한 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됐고요. 그러면 또 염소와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그러면 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까? 각 가정까지 수도까지 이 염소 소독을 하죠. 그 아리수에서 염소를 보내서 각 가정의 수돗물까지 염소가 나오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 염소 소독이 뭔가를 소독해 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 염소에서 냄새도 나고 이상한 맛이 나죠. 그러면서 이 물이 정말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970년도에 이 염소 소독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물질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성분이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NSF42라는 인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NSF 인증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1993년 미러키 사건에서 어, 그 포낭 미생물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는 그 포낭 미생물 들어보셨죠? UV 살균기를 딱 뗐는데 그 뗄 때는 얘가 그 쫙 써요. 반사막 같은 거 보호막을 쫙 쓰죠. 그리고 UVC가 딱 지나가면 UV 살균가 지나가면 싹 벗고 활동하는 굉장히 나쁜 미생물이 있어요. 포낭 미생물. 자, 이걸로 인해서 40만 명이 고통받는 사태가 생기면서 NSF 인증 53번 이 사건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나라 낙동강에서 굉장히 또 정말 제목도 무시무시한 불멸의 화학물질이 발견됐죠. 일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과불암을 들어보셨죠? 이 과불암물이 제초제의 300배 이상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어, 이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하면서 밝혀진 성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NSF 인증을 받게 되고요. 2000년에 또 맑아 보였는데 치명적이었던 수돗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고 병을 앓게 됐는데 물속에 대장균, 세균, 치명적인 살모넬라균 이런 균들이 숨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인증이 생겨났고요. 자, 그러면 통과할게요. 자, 또 이제 2008년에 AP통신에서 굉장히 또 획기적인 뉴스가 나왔죠. 수돗물에 약이 들어있다. 우리가 먹지도 않은 약이 들어있다. 자, 이게 뭘까? 어, 고혈압이 걸리지 않은 사람인데 고혈압약을 우리가 먹고 있고, 남성이 피임약을 먹는 사태가 생겨난 거죠. 이 물속에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의약품들이 물속에 그대로 녹아서 그걸 다시 우리가 먹는데 수돗물이 정수기가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NSF 인증을 받았고요. 어, 코로나 이후로는 이 엄청나게 의약품들이 많이 생겼는데 전 세계 강에서 발견된 약물 칵테일 지도라는 게 생겨났을 정도예요. 이 세계적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찐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최고 수치고 지금 오염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 강에서도 우리나라 약물 칵테일 지도도 있어요. 강에서 검출된 어떤 약이 많냐? 항히스타민제, 그다음 항우울제, 시체를 닦는 시체 소독제, 뭐 너무나 많은 약들이 나와서 혹시 오늘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고 외출을 했다. 그럼 수돗물을 한 컵 드시면 거기서 보충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약물이 녹아 있고요. 2022년에는 우리를 또 엄청나게 충격에 빠뜨리는 네, 혈액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죠. 네, 혈액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 뱃속이나 이런 데 발견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몸도 아니고 우리 혈액에, 그것도 두 명당 한 명의 혈액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는데, 혈액에 발견되어 있다는 건, 이 혈액이 우리 온몸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온몸에서 어디인가, 어디든, 뇌든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 우리는 죽어도요, 우리는 100년 살고 죽어도 우리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500년 5배 이상을 삽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NSF401이라는 그 인증이 나오게 됐죠.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는 광경이에요. 저희가 이스프링물을 먹다 보니까, 정수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길에 펼쳐져 있는 생수병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무조건 사진을 찍게 돼요.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한테 보내죠. 이 땡볕 아래 있는 페트병, 말랑말랑한 페트병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물 속에 물보다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더 많아지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다가 이걸 사서 우리가 더운 차 안에서 조금 마시다가 두잖아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과 온갖 세균을 우리가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이런 무시무시한 미세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박테리아라던가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던가 수돗물에 많은데 이 강에 많은데 왜 우리 그 정화 시스템은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가 개발하는 속도, 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이 환경이 오염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최근까지 2천만 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합성됐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상업적인 건데, 한 가지가 아니라요.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화합물의 시너지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고 해요. 자, 아픈 지구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암의 이스프링도 진화했죠. 네, 새로운 정수 시스템에도 새로운 진화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자, 이스프링. 9월 4일, 작년 9월 4일 날 이스프링이 탄생했죠. 이제 작년에 9월 4일 날 나오기 전에 한 두세 달을 열심히 매일같이 저는 정수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9월 4일 날 정수기가 딱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매출이 일어났는데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그만큼이나 정수기 얘기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앞으로 6, 7, 8 남은 3개월을 내가 정수기에 또 집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저희 새로 나온 정수기는요, 옛날엔 2중이었는데 지금 3중 카트리지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1단계에서는 아주 커다란 모래 및 침전물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프리필터가 있고요. 2단계에선 디펜스 가드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무시무시한 미세 플라스틱, 보호막 속 박테리아, 아까 포낭을 갖고 있는 포낭 미세 박테리아, 그리고 미세 입자를 여과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카볼블록해서 잔류의약품이라던가 과부라합물, 자, 그런 걸 흡수, 흡착, 여과를 시키는 필터입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NSF 인증을 받았고요. 사실 80% 이상만 돼도 NSF는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보다 더 철저하고 보다 더 완벽하게 99%까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신종의약품 19가지 제거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있는 항생제, 항우울제 성분. 아마
주변에 둘러보셔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약을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저기, 동사무소나 이런 주민센터에 갖다 줬는데 지금은 그런 데서 받지 않고요. 우체통에다가 넣어서 수거를 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은 게 있으면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조금 더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이런 물질들 제거하고 있고요. 자, 살아남기에 진화한 거죠. 보호막 속 박테리아. 자, 이런 보호막을 썼다가 UVC가 지나가면 보호막을 딱 다시 이제 쓰고 지나가는 이런 박테리아를 99.95%까지 제거를 하고요. 과부라음을, 불멸의 화학물질 과부라음은 7종을 제거하는데, 과부라음을 요즘에 코팅 프라이팬이 나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과부라물이라고 요즘엔 표기를 안 하고요. 과부라물을 너무 나쁜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걸 진화해서 과부라물 성분이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많은 제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 제품까지 완벽하게 이스프링은 걸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NSF 인증을 받은 램프가 있죠. UVC LED 램프고요. 자,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BTS가 선전하는 UV 램프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물 한 방울도 놓치지 않는 반사각을 이용해서 물 전체를 다 소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9.999가 아니라 99.9999%예요. 100분의 1과 만분의 1은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검증된 성분 NSF 인증을 여러 가지 많이 받았는데, 이 NSF 인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인증을 해주세요 해갖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봐서 내서, 아, 이거 걸러주는군요 하고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걸러주는지 정수기를 가지고 오세요 하고 직접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NSF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공식력 있는 인증 기관이고, 우리가 그것만 확인해도, 아, 우리가 NSF 인증에, 아, 42, 401, 53, 이런 걸 받았구나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염물질 170가지 이상을 우리가 제거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 몸에 그 물은 60%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의 60%가 물이니 건강도 60%는 물빨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뉴트리라이트를 얘기하는데 물빨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이 물빨과 장빨, 똥빨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과 똥이 건강해야 된다. 네. 6, 7, 8월 많이 전달하셔서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